자, 오늘 코스피 상당히 넓혔어요. 예,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318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개인이 팔자로 들어섰고, 장중에는 2276까지 밀리면서 52주 최저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만, 마감 즈음에 기관 매수세 2300선 간신히 시켰어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요, 좀 웃긴 거죠. 여기 좀 아시아 증시 이렇게 좀 볼게요. 니케이 지수가 지금 0.84 올랐고요. 대만가권 0.88 내렸고요. 그 다음에 상위 지수 0.53 올랐고요. 우량주 중심이에요. CSA 300 지수 중국에 0.66 올랐고요. 항생이 0.13 약보합, 홍콩 H 지수 중국 증시가 홍콩에 상장된 거 마이너스 0.25% 이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 다 아는 건데요. 이거 흔들리거나 헬랄리하면 안 돼요. 헬랄리하면 안 돼요. 예. 변동성이 다시 좀 고개를 들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뭐냐?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미국 의회 조사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더블 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S 공프라 그래서 예, 물가는 연락이 올라가면서 경기는 거지 같은 거.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러면요, 반대로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더블딥은 뭐예요?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짧은 기간 회복했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자형 불황을 뜻합니다. 더블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짧은 기간 회복했나 싶었는데,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자형 불황을 우리는 더블딥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네, 그거 좀 심상치는 않아요.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가 있어요. 밸런스라고. 거기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임직원 대상 질의응답 세션에서 회사가 전례 없는 최악의 침체에 직면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메타 외에 테슬라, 넷플릭스 참 엉망이죠. 최대 규모로 해고를 좀 단행했거나,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거든요. 예. 미 연준이 경기 연착륙을 자신했던 가장 강한 근거는 안정적 고용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죠. 최근에 비용이라든가 경영상의 어려움, 그런 이유로 이제 해고가 늘어나는 점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더블 D, 스태그플레이션,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야, 이 큰일 났네.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자, 코스피 지수 지난해 6월 고점 3,316.08에서 지금 한 31% 급락한 겁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코스피 하락폭이 얼마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27%인가 그랬거든요. 그보다 커요. 그리고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하락폭 36%. 이게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자,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의도가에서는, 여의도 바닥에서는, 코스피 바닥이 뭐래? 2100? 놀고 자빠졌네. 지금 하반기야, 이놈들아. 하반기. 유진투자증권이라는 데서는 뭐라냐면요, 코스피가 20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때문에? 예. 그러면서 대신증권도 같은 하한선을 제시해요. 같은 하한선은 2050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신증권의 이제 투자 전략 팀장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 경기 불안이 이어지고 기업 실적 불확실성 커졌고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면 코스피 바닥 조정도 불가피한데, 예? 락바텀이라고 해요. 락바텀이 무슨 말이냐면 찐바닥 그 얘기입니다. 락바텀은 2050선이 될 거다 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그런 박사 얘기는 박사가 국내 기업 이익이 한 10에서 20% 감소할 거다 예상한다 이거죠. 그죠? 이 수준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요. 퍼라고 그러죠. PER. 예. 900까지 코스피가 하락할 수 있다. 계산하면 저점은 2050에서 2300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예, 주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요. 앞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거꾸로 하시면 안 돼. 거꾸로. 절대 거꾸로 하시면 안 돼.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만 접하는 거야. 다른 걸 절대 접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뉴스만 접하는 거야. 다른 뉴스는 절대 접하지 못하고 이 뉴스만 접하는 거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 끝났다니까? 끝났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빠르면 지금 하반기라고 그래. 1, 2, 3, 4, 5, 6.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라고 그래. 예, 하반기. 하반기는요, 100%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라고. 여러분 잘 들어. 이 세상은 말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지 않지. 어떻게 그려지냐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저 그렇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저 그렇다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리면 안 그려지고, 그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응? 이렇게 나빠지는. 이렇게 좋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예? 예. 경기가 좋아. 예, 경기가 좋아. 예? 경기가 좋아서 모르나? 응? 근데 경기 좋을 때는, 이 경기가, 주가가 오르고 막 경기가 좋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이라든가 2006년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했어요? 예,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뭐예요? 뭐 자격도 안 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부동산 대출을 연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기가 이렇게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져갖고 아주 작살나죠. 그죠? 누가 작살나요? 개인이겠죠? 그렇죠? 그 금융위기. IMF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다음에 이제 더하면 2018년이 되는데, 2018년에는 뭐가 없네? 뭐가 없어요? 명분이. 예, 명분이. 어떤 명분이 없는 거야. 주가를 작살낼 명분이 없는 거야. 2018년에도 그냥 명분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예, 여러분들 아시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2018년 지난 2019년에, 그죠? 2019년, 19 따서 코로나19라는 거죠. 이게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우한 피렴인데요. 우한 피렴 잘 기억해 보세요. 우한 피렴이 뭐였냐면, 그 폐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폐가 딱딱해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야. 그리고 합병증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세균이 침입해갖고 간을, 예? 폐혈증, 간도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중국이 그 이름 있는 그 의사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죽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공기 중에 감염되는데 그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폐가 딱딱해서 죽는다. 정말 저도 겁났죠. 야,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감기 증상이에요. 그죠? 자, 코로나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으신 분이요, 최근에 걸리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백신에 걸렸고, 백신에 맞은 사람도 걸렸고, 2차까지 맞은 사람 다 걸렸죠. 여기 계신 분, 한 번씩은 다 걸렸잖아요. 몸살감기, 그죠? 끝까지 버티고 3차 맞고 4차 맞은 사람들 계속 6개월, 3개월마다 계속 맞았던 분들요, 최근에 지금 확진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또 끙끙 앓는 거지. 5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박살이 냈죠, 박살을. 어떻게 냈어? 그러고 박살을 냈어. 여러분들 잘 봐요. 항상 그렇게 얘네들이 이제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때, 여기서 무슨 정책일 거예요?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거의 통화정책이야. 통화정책. 돈 연락이 푸는 거야. 돈 연락이 푸는 거야. 돈 연락이 푸는 거야. 돈 연락이 푸는 거야. 응? 그러고 이제 또 꼭지점에서 돈 연락에 막는 거야. 돈 연락에 막는 거야. 규제하고 못 사게 하고 지금처럼 똑같은 거야. 그 쭉쭉쭉쭉 떨어져. 개인들 박살나. 그러고 나면 다시 또 금리 인하하고 또 막 돈 풀고 또 규제하고 개인들 아주 그냥 불구덩이다 쏟아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이고 다시 또 그래 요즘 날씨가 나가지고 삶아 죽이는 거지.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큰일 났네, 끝났네, 경기 침체, 우려에 개인 외국인 쌍끌이 팔더래. 웃기가 이제 외국인은, 예, 참, 턱걸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좋은 거죠. 코스피 4천까지 바라본다.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건 고점인 거고. 그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객장에 애기 들쳐본, 퍼대기 뛰고 들쳐본 엄마 객장에 들어본 그런 게임 끝난 거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제 얘기도 할 수, 우리는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뭐 MBC, KBS, SBS 종편방송,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 YTN.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들이, 내뿜는 그런 뉴스를 그대로 받아다가 해석해서, 그렇게 이제 내보내니까 겁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죠? 자, 이제 고점에서 작사를 낸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제 2022년 상반기 지나고, 지금은요, 하반기에요, 하반기. 자, 그럼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반기거든? 7월부터, 금리 인상 웃기지 마요. 금리 인하합니다.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상 주식만큼 쉬운 게 없다. 다시 한번. 주식만큼 쉬운 게 없다. 쉬운 게 없다. 주식만큼 쉬운 게 없어요. 미국에서 빠르면요,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런 건 뉴스에 안 내보낸다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는요, 박살이야? 아세요? 아니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잘못 알고 있다니까?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주식이요,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근데 어때요? 다 고점에 물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야, 스마트 개인이 와라. 스마트 개인이. 스마트 개인들은 이제 들어와라. 라는 스마트 개인. 그 스마트 개인이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진짜 엄청나게 저렴해요. 다만 현재 위험성은 뭐요? 우려예요, 우려. 우려라는 말이 뭐요? 우려. 진짜 환장해. 그 단어를 잘 아셔야지. 우려하다가 뭐, 우려. 우려. 우려하다, 우려. 근심하다, 걱정하다. 그런 거예요. 우려가 뭐예요, 우려. 응? 우려. 우려라는 뜻이 뭐냐고, 우려. 우려.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고. 그죠? 근데 현재의 위험성은, 그냥 걱정이야, 걱정. 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야,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니까? 아니야, 지금 현재는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니까? 국민이? 아니, 그들이. 뭐, 쫀주가 됐든, 기업인이 됐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휘청이 쳐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거 단지 그거는 뭐요? 현재의 위험성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근심과 걱정이라니까. 자, 미국과 유럽, 이 서방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중국. 자, 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러시아, 중국은 공산당,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인도만큼의 인도. 인도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없어. 그리고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야? 뉴스에 그렇게 나와. 국제정세에 얘기할 때 말이야.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 왜 러시아를 거기다 껴, 이 새끼들아. 러시아는 자본주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러시아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잖아. 무슨 개소리라고 없어. 공산주의 없어. 중국하고 북한이겠지. 근데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 의 어떤 국제정세, 그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나토 회의에 다녀왔죠. 그죠? 물론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 근데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개미라니까? 고관대장이나 뭐 돈 있는 새끼들, 뭐 기업인들, 이 새끼들은 아무 걱정 없어. 지금 띵까띵까야. 키득키득거리고. 그냥 민초들만 어려운 거야, 민초들만. 내가 얘기한 게 민초들하고 따라다니지 말자. 민초들하고 같이 놀지 말고 우리는 따로 빠져나와서 그 쉐이드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자라는 거 뭐 잘못됐어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 이게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 안에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연착륙, 경착륙이래. 연착륙, 경착륙. 우리가 깨끼 알죠? 깨끼. 깨끼. 깨끼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그 팥, 아이스크림 통에 얼음 주머니 퍽 집어넣고 고무에다가, 그 고무 주머니에다 얼음 이렇게 넣어서 밑에 집어넣고 아이스 깨끼 알아요? 그 팥으로 막대기 푹 찍어 넣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스 깨끼. 예, 아이스 깨끼. 깨끼. 예, 깨끼. 예,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드라고 그래. 하드. 하드. 하드라고 그래. 하드. 하드. 깨끼. 하드야, 하드. 딱딱한 거.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우리는 하드라고 그래. 오케이? 하드. 그러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뭐 맥도날드나 뭐 요즘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 같은 데서 팔잖아. 그 아이스크림 뭐야? 부들부들한 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지? 예, 소프트 아이스크림.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하드는 뭐야? 하드는 경착륙이라는 거야.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연착륙, 경착륙. 연착륙은 연한 거야. 경착륙은 경거망도한 거고. 예. 그래서 뭐 연착률이 어쩌네, 경착률이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연착륙, 경착륙은 누가 만드는 거야?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은 누가 만드는 거야? 그 쉐이들이 만드는 거지. 그놈들이. 사실 진짜 위험했던 건요, 2019년이지. 2019년 이때 더 위험했어. 응? 2019년도. 그때 아무 일 없었어. 코로나는 2019년 12월 31일 날 우한에서 발생한 거니까, 2019년도에 말이야, 일일짜리 단기채가 금리 10%까지 급등을 했거든. 미국 초단기 레포 금리라고 그래, 레포.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3% 내외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뭐, 부동산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무서웠던 건 2019년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영래포 시장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전까지는 유동성 자금이 많았다가, 그 뒤에는 없어지지.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는 게 딱 보여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미국의 유형 레포 시장을 보면 최근에 그거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여유 자금이 연락이 많다. 시장에 여유 자금이 연락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부동산이 붕괴됩니까? 지금 뉴스 봐봐요. 이런 개 후야들 놈들이 말이야. 이 새끼들, 이 뉴스 보면 뭐, 내 까줄게. 이게 여러분들 미치게 만드는 거든? 예? 여기 봐봐. 어디냐,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뉴스 원, 이게 뭐야, 코스피 우려 침체 장중 연소점 갱신, 2300선 턱걸이 마감. 그 다음에 얘는 조선비죠. 코스피 2300선 뭐 턱걸이 마감, 외국인 오거래일제 셀코리아.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델리, 미안해요. 이건 아니고, 예. 여기는, 여기도 이델리네. 5개월 연속 하락, 장중 연소점 기록. 예? 이게 좋은 뉴스가 없어요. 당장 전 세계가 망가지고 박살나거든. 그건 2019년이었다니까.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예, 여기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미국의 영래포 시장을 보면요, 난리가 아니라고요. 예? 난리가 아니라니까. 시장에 여유 자금이 연락이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엄청나게. 아시겠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붕괴된다고? 부동산이 붕괴된다고? 놀지 마요.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누가 주도권을 잃은 거야? 연준이라고 하는 미국의 페드, 미국 중앙은행 13개 돈 많은 가문의 새끼들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돈이 필요해요. 달러 찍어주세요. 그럼 차용증 써. 그러거든요. 채권 발행해줘야 돼요. 이자는 얼마씩 내놔, 이 새끼야. 이거죠. 미국은 주식회사라니까. 네?
예, 그걸 주도하는 애들이 연준인데, 연준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들기는 바람에 주도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죠. 예. 미국이, 연준이.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끝나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지금 발생을 했어요. 원숭이 두창. 그는 나와도요, 얼굴에 꼼보 생기고 몸뚱아리에 꼼보 생기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꼼보요. 꼼보 뭔지 아세요? 꼼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꼼보. 그죠? 많이 알았잖아요, 꼼보. 나와도 살이 푹 흉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돈데 2022년인데, 21세기에. 근데 러시아가 저쪽에 우크라이나 두드리지 않았으면, 지금 또다시 그게 아마, 지금 또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요, 지금, 푸틴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이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잃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제 10년 금리를 보세요. 이번 달에 3.5%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2.88까지 내려왔어요. 왜 그래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래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가 10%씩 가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붕괴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잡는 거지 전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은 거라고. 근데 이거를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따른 연착륙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뭐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착륙이 경제 침체를 부드럽게 하는 거라면 경착륙은 시장을 쇼크로 몰아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죠. 그죠? 시장의 충격은 주가를 강하게 하락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연준은 인플레 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잖아.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빠르면 어쨌든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경기 위축되지, 경기 침체 예상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예상이에요. 중요한 건 예상이라고. 예. 지금 미국의 경제는 연락이 좋아. 앞으로도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너무 좋아.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알아요? 근데 미국은 기름값이 연락이 비싸. 그래갖고 JP모건이라고 하는 유대인 새끼들이 그 한 통속이야, 그 새끼들이. 푸틴이 암이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전패를 당할 때 러시아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가 이제 뭐라고 하냐래?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500만 배럴을 확확 줄여가지고 배럴당 원유가가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휘발유를 리터당 8,000원에 넣는 거예요. 8,000원. 지금 2,000원 초반이죠, 그죠? 지금 2,000원 초반이죠. 2,000원 초반이죠. 예. 내가 얘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러면 안 돼요, 아씨. 경유가 더 비싸, 경유가. 그냥 모건 체이스 얘기대로 JP 모건 체이스 얘기대로 러시아가 원유 생산 안 해가지고 배럴당 380달러로 만들어버리면 있잖아. 핵전쟁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물량을 멈추겠지. 야, 경유를 집어넣는데 지금 2,000원 넘으니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다 멈추는 거예요. 버스 멈추고 다 멈추는 겁니다. 화물차 다 멈추죠. 아니 기름 넣으면 끝나는데, 아니 운반비 받아서 기름 넣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떤 놈이 그걸 운전을 해요.
안 그래요? 그런 공포심을 주는 거야. 물론 러시아도 돈을 벌겠지. 그 기르면 다 저 중국이 사고 저 인도가 사고 다 사간다고요. 여러분 알아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은 막대한 기름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니까. 원유 수출 보면요, 지금 2020년 사상 최대, 이게 미국 역사상 원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거를 절대 얘기 안 해. 기름값이 연락 올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80%가 저기 러시아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신흥재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정치예요, 우크라이나. 제 나라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새끼들이 말이지. 돈 다 빼돌리고 말이지.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은 영국에서 지금 아들하고 뭐 이렇게 밥 처먹고 이러잖아요. 레스토랑 바깥에서 다 경치정원 돼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아들 나이면은 지금 다 전장터에 가 있는데. 응? 오케이? 예. 잘 들어봐요. 지금요, 미국의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떼돈 벌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름 되게 비싸게 넣고 이제 힘들어해요. 웃기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어때요? 그들이 움직이는 이 세상, 진짜 인간이 할 짓은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은 정말 막대한 기름을 수출하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은, 예? 아주 난리 났죠. 그럼 국민들이 잘 살아야지. 지금처럼 뭐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를 공급하지 못할 때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기업 이익이라는 게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은 지금 경제가 끝내준다고 국민들, 민초들의 삶이 더러운 거지. 그 새끼들이 물가 올려가지고. 응? 돈 엄청나게 잘 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니까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은 있겠지만 현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 뉴스에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야.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가 사상 최저요. 사상 최저라고. 알겠어요? 뭐 금리 인상하면 파산 기업도 증가할 거야 라는 말은 맞겠죠. 그건 미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기 전에 금리 다시 내리겠지. 일단 개인들 작살내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 라는 겁니다. 실업률도 현재 다시 최저를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응? 응? 최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축적해 놓고 있고, 미국의 경제는 좋고요, 기업 파산율, 실업률 최저입니다. 없어요. 근데 금리 인상 몇 번 하니까, 무슨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하락을 하고, 뭐, 더블 립 우려 반포하고,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냥 욕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니, 금리 인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다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 반등이지. 이해 가셨어요? 100% 반등이지. 근데 다만 이제 진짜 위험은 뭐냐면, 현재 경제 사이클 상에서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문제는 되겠지. 그거는 중국이 못 버티는 거야. 중국이 못 버티는 거지. 중국이 생산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2천여 개의 상품이 중국의 의존도가 80%라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끝장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는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야. 알겠죠? 어깨 쫙!